제가 설교 연구 방법론을 파이프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설교 연구 방법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DX 처치나 혹은 여러분 보시면 저희 교수라 했으면은 저희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설교 연구에 아주 수준 높은 설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DX 처치에 가면 설교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기존의 챗GPT의 챗봇을 가지고 35단계를 만들어서 했죠. 이제 그것과 동일한 컨셉으로 만든 게 논문 연구 방법론이죠. 이 논문 연구 방법론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 기술이 아니고 지금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 연구 방법론을 제가 샘플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챗봇의 수십 개를 계속 멘션을 어쨌든 연동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파이프라인 설계와 컨셉이 같습니다. A 1번 챗봇에서 작업을 해서 2번 그 결과를 2번 챗봇으로 넘기고 2번 챗봇에서 그 1번 챗봇의 결과를 받아서 2번 챗봇의 기능을 구현해서 결과를 내면 그 결과를 다시 3번 챗봇에 넘기고 3번 챗봇이 그것을 인풋으로 받아서 작업을 하고 다시 결과를 4번 챗봇에 넘기고 이렇게 되죠. 이게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입력에서 나온 출력을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입력으로 넣고 거기서 나온 출력을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입력을 넣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처럼 쫙 이어져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자동화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는 거죠. 네. 이거를 챗GPT나 이런 클라우드 버전에서 하면 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할루시네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논문을 할 때도 어떤 분은 챗봇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다 물어보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쪼개놓은 이유입니다. 네.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논문 연구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왜 챗봇을 하나로 쓰면 안 되냐? 왜 챗봇을 굳이 뭐 어차피 주제 잡기 챗봇에서도 물어봐도 주제도 잡아주고 뭐 얘기도 하고 연구 방법론 하면 그것도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냐? 그거는 챗봇의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최대한 쪼개서 주제는 주제, 뭐 그다음에 서론은 서론 뭐 이런 거 다 쪼개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최대한 할루시네이션의 성능들을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챗봇을 우리 교수들이 쪼개서 쓰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쪼개서 만든 거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의 단점은 뭐냐면 계속해서 매뉴얼로 사용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기 때문에 웹 버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이디 창, 터미널 창, 이제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개발자처럼 클로드를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다음에 개발자처럼 제미나이를 불러 쓸 수가 있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개발자 창에서 인터페이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체를 다 연결시켜서 완전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AX로 들어갈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 사람이 하는 한 업무 하나를 전자동화를 시키고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가장 작은 단위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자동화시키고 한 사람이 여러 프로젝트라니까 한 사람이 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연관시키면 한 사람의 일이 자동화가 되고 그 한 사람 단위로 여러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끼리를 연결시키면 팀이 자동화가 되고 그 팀을 여러 팀을 만들어 자동화시키면 조직이 자동화되고 회사가 자동화되는 겁니다. 요게 AX의 핵심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원칙은 같다. 즉 프랙탈 개념으로 확대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 하나만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자동화를 시키면 자동화라는 것은 클로드에게 자 지금부터 모든 워크플로우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전 자동으로 모든 작업을 마지막 최종 결과물까지 완료시켜라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AI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한 번도 쉬지 않고 쫙 가서 마지막 결과물을 아주 만족할 수준의 퀄리티를 내는 것 이것을 지금 자동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 기술이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의 요것에 관한 기초 기술을 바이브 코딩의 4주차에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수들은 파이프 코딩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 코딩 기술로 하나의 샘플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 설교 연구 방법론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고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성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AI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고 개념이고, 자,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걸 제가 뭐 지금 뭐 다 시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시연을 왜 못하냐면 이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한 시간 이상 되는 거를 얘가 쫙 하면서 하는 거라. 그냥 제가 오늘 요 수입을 제가 캡처를 오전에 다시 샘플을 만들어서 캡처를 했어요. 네. 자, 어, 이거는 이제 클로드 코드 데스크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 아이디 창, 터미널 창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거를 클로드 코드가 이게 이제 코드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클로드는 이걸 개발을 할 때는 제가 해보니까 20불짜리로 안 됩니다. 최소 100불짜리. 는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완전하게 팀 자체를 경영 전략실 팀, 뭐 30명 단위 대기업 삼성이나 있는 그런 팀을 완전 자동화를 하게 되면 자동화 가능하고요. 연구나 뭐 이런 뭐 경영 뭐 요 정도는 다 가능합니다. 현재 기술로도 모델이 향상되면 그 수준만 향상, 그 수준의 차이만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뭐 이렇게만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그 정도의 팀을 돌리려면 클로드 한 5개에서 200불짜리 5개에서 10개 정도를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그러면 10개 해도 뭐 200불 그 2,000불이죠. 2,000불이면 대략 한 300만 원. 예. 그러면 삼성, 뭐 LG, 뭐 대기업들의 경영 전략실을 월 300만 원 투자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운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성능을 지금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만든 거를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 요게 아이디 창이고 터미널 창이니까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용자 UI 측면에서 혹은 UX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클로드 코드 데스크탑이라는 걸 내놨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 데스크탑을 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음, 공유를 네, 제가 화면으로 해드려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 이게 클로드 코드 데스크탑인데 데스크탑에 들어가면 이렇게 네. 채팅.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 웹 버전의 데스크탑 버전입니다. 똑같이 채팅이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코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 클로드 코드가 여러분의 컴퓨터 전체를 제어하는, 이것도 역시 나중에 AX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터페이스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계속 이런 사소한 기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저희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학습방에 올리죠. 학습방에 올린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그 다 하나하나가 기술이에요. 예,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코워크도 어떻게 쓰는지 올려놨습니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이 코드가 있습니다. 요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자동화, 4주차 배우실 텐데 터미널 창에서 만든 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프로그램처럼 정확히 얘기하면 AI가 작동되는 완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폴더 구조로 있기 때문에 그 폴더를 불러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폴더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해서 여기서 폴더를 선택을 해서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설교 연구 방법은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열기를 하면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열어놓은 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만든 거를 클로드 코드 인터페이스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쫙 쓸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자동화를 하려면 뭐 여기서 자동화를 시켜도 되고 상호 대화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휴먼 인더 루프 내가 만들었지만 그 안에 개입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설교 같은 경우에는 혹은 창의적 작업은 내가 워크플로우를 한숨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테스트해 보면 설교 연구 방법론도 한숨에 쫙 하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연구를 다 해서 마지막까지 최종 원고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동화를 시켜도 웬만한 제가 보니까 한국교에서 설교하시는 분의 상위 10% 수준의 설교문이 나옵니다, 이제는. 진짜로. 예. 그래서 이 자동화의 강력한 힘인데 뭐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 목회 윤리적으로 걸리죠. 예.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설교 연구 팀이죠. 이게 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개 정도의 에이전트가 붙어 있어요. 전문가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명의 설교 연구 비서를 데리고 내가 작업을 하는 건데 그 비서들한테 너희들이 다 알아서 설교문을 만들어 봐. 내가 이번 설교 주제를 줄 테니까 본문하고 이랬을 때 완벽하게 그냥 다 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져오는 게 1시간 걸리는 거고 그 수준이
한국의 상위 10% 정도 수준에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 역량 수준. 이거는 이제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문을 만드는 거. 이미 그 정도가 됐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팀과 함께 내가 주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실제로. 그렇게도 상호작용하면서 휴먼 인더 루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AI 시스템에 인간이 개입하는 거. 그래서 휴먼 인더 루프, AI 루프에 워크플로우 루프에 휴먼 인더 루프. 내가 개입을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요게 가장 중요한 올거나이즈 미래 조직입니다. 네.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걸 터미널 창에서도 가능한데 요렇게 UX, UI 요 인터페이스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이게 친숙하니까.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쭉 나온 거고요. 이게 요렇게 작업을 계속 저하고 작업을 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제가 간단간단한 중요한 부분만 캡처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어떤 성능인지.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얘가 그 워크플로우를 그 자동화 시스템을 얘가 부릅니다. 클로드 코드가 불러서 이게 이제 부르는 작업이고, 자, 이제 시스템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현재 워크 트리가 아닌 메인 리포지토리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메인 리포지트니까 요를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설교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뭐 이게 두 번째 아니고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휴먼 인더루프. 이번 주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주제 기반입니까? 본문입니까? 설교 시리즈입니까? 다른 내용 유명하세요. 이게 이제 대화창이 떠요.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었고 내가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본문을 내가 넣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본문으로 준비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넣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겠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얘가 거기에 맞춰서 에이전트 비서진 예를 들면 AI, AX 그 팀을 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세션 초기화를 딱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션이 초기화됐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10편 1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전문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하여 다각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에이전트를 쫙 불러가지고 본문 연구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편 1패에 대한 연구 분석을 병렬로 에이전트를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도구, 10개의 에이전트가 불러지는 겁니다. 10개의 전문가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이제 좀 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웹 서치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하겠습니까? 몇 가지들은 이제 허가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제어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요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각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원문 분석, 문학구조 분석, 신학적 분석, 병행본 분석, 역사문학적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오니까 도구를 23개, 에이전트를 23개까지 서브 에이전트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걸린 다음에 여기 한 1, 20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하죠. 연구 분석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이규제크티브 썸머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종합 중이다고 나오고 썸머리를 만들고 연구 분석이 잘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분석 완료하고 완료된 내용들을 쭉 개요를 줍니다. 이규제 썸머리를. 그러면서 얘가 또 대화를 하죠. 이걸 읽어보시고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핵심 메이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앞에 했던 것들을 리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요? 물어보면 이게 이제 휴먼 인더 루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문학 구조 분석, 대조 구조 분석, 점측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리뷰를 하고 추가 내가 먼저 리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얘가 연구한 걸 쫙 이제 리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연구에 대해서 추가 연구 방향이 필요한지를 먼저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쭉 리뷰를 하고 내가 여기에서 네가 분석한 중에서 잘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점층법이라는 거를 내가 이번에 쓰겠다. 그럼 이 점층법에 대해서 물론 얘가 보안이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도 서제스천을 해줍니다. 내가 이 점층법 연구를 통해서 이번 설교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점층법에 대해서 가지고 다시 얘가 세부 연구를 미리 드래프트 연구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워크플로우에 자동으로 얘가 추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구 9개, 새로운 도구 9개, 새로운 서브 에이전트 9개를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자기 개선이나 얘가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움직여요. 이게 과거의 소프트웨어가 뭐가 다르냐면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딱 정해놓은 것만 돼요.
정해놓은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작동을 못하죠. 근데 얘는 살아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AX는 그걸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쓰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거나 얘가 뭘 지시를 하면 그 안에 이미 코드 베이스 안에 에이전트가 없다. 예를 들면 직원이 없다. 그러면 얘가 스스로 직원을 만들어서 써요. 에이전트를. 이게 강력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은 AI의 새로운 신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작업이 되는 거죠. 예. 요 부분이 이제 AX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제는 AX는 거의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얘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완료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얘가 검토를 해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주고요. 사용자 그걸 읽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코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클로우드 같은 경우는 웹 버전에 쓰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메모리를 저장시키죠. 하나는 대화 자체 내에 메모리가 저장되고 혹은 모델 자체 안에서 메모리가 저장돼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토큰의 메모리 저장이 있고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메모리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루시네이 생긴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구글의 AI 스튜디오 같은 거는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 저장을 하면 웹 브라우저 캐시 안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다시 키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모델을 쓸 때에도 내가 막 작업한 거를 계속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고 그걸 불러와 쓰려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야 되고 AI 스튜디오 빌더도 데이터베이스, 수파베이스라든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건데 수파베이스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시켜야 되죠. 네. 그래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얘가 단기 메모리 기억을 못하니까 장기 메모리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설교 연구방도 한 시간 동안 왜 가능하냐? 얘가 장기 메모리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메모리에 집어넣기 때문에. 왜 그러면 4시간짜리도 가능하냐? 왜 팀이 다 가능하냐? 그게 다 장기 메모리에 넣기 때문에. 근데 그 장기 메모리를 어디에 넣냐?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그 폴더 구조 안에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그 안에다가 자료를 단계별로 쪼갠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계속 메인 오케스트라 에이전트가 자신의 컨텍스트 데이터 메모리는 적지만 필요 단계마다 계속해서 그 저장했던 거를 불러오고 저장했던 거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혹은 하루 종일 작업을 해도 얘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은 ID 베이스, 터미널 베이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뤄야만이 진정한 AX가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그 효과가 뭐냐면 과거에 했던 것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전에 설교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0편, 23편. 그러면 내가 지금 10편 1편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요 단계에서 연구한 이 부분을 10편, 23편에서도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의 본문과 연관될 수 있는 포인트도 찾아달라. 그 연구, 그때 했던 작업들과 지금 하는 작업에 어떤 연구 방법, 어떤 연구 결과가 연관성 있는지를 파악해라.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 폴더에 있는 코드 데이터 폴더에 있는 장기 기억으로 넣어놓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얘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아래처럼 연관성을 분석해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컴퓨터 베이스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래야 이제 드디어 AX가 가능한 거죠. 네. 자,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연관성 분석 완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가서 이 연관성 분석 이번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와 설교 제목을 확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케이 확정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핵심 메시지 도출하고 얘가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후보 리스트군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후보 리스트를 사용자가 읽고 얘가 이러이러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후보 리스트들 중에서 A, B, C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혹은 위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요?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AI가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휴먼 인더 루프가 되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짜 옆에 비서진을 놓고 담임 목사님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물어보고 하고 막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비서진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AI라는 거. 에이전트라는 거. 그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원하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다 늘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킨지는 이미 휴먼 엔더루프나 에이전트 시스템 들어가서 세계적인 기업인 맥킨지는 산하에 2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돕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옵션 A를 제가 선택해 줬고요. 그럼 어떤 제목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작은 타입의 끝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그 핵심 고리를 활용해서 제가 중량을 활용해서
아웃라인을 작성하겠다. 그래서 아웃라인 작성 중이 작업을 되고요. 이 설교 아웃라인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이걸 읽고 아웃라인을 가지고도 아웃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수정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 괜찮으면 설교 원고 장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이 아웃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웃라인에 대한 자세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내가 아웃라인을 읽고 대화를 통해서 아웃라인을 발전시키고 싶다. 그랬더니 얘가 추가 설명을 해주고 사용자가 이걸 읽고 대지 이를 자세히 검토하자. 요 부분을. 그러면 이제 자기가 했던 작업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마치 챗봇에서 대화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짜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을 준 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중간에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대화가 꺼졌어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됐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죄송합니다. 이전 대화 맥락이 없어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 하고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어, 메시지를 냈어요. 요게 이제 챗봇을 쓸 때와 약간의 대화 자체의 컨텍스트 맥락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에는 그냥 다음 단계 너 알잖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코드 베이스를 보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용자 의도 파악에 실패했죠? 네, 그래서 제가 맥락을 다시 줬습니다. 사용자의 정확. 그게 아니고 코드베이스 전체가 아니고 지금 워크플로우에서 다음 단계를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워크플로우에서 다음 단계를 찾는 거죠.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얘가 맥락을 잘 주면 그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한 의도를 얘가 다시 파악을 했고 정상 작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파악을 다시 성공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을 이어가자라고 해서 원고 검토 단계 그리고 점층법을 핵심고를 활용한 구조였다. 파일이 어디 저장인지 찾아라. 그래서 제가 파일도 찾아 다시 가지고 오고 왜냐면 이게 장기 기억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맥락을 놓쳐도 그 파일을 다시 가져오라. 그러면 그 파일을 다시 단기 기억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작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이제 실제 AX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네,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찾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그러면 설교 원고 작성을 하는데 특정 예와 추가나 변경을 원하십니까? 어조나 문체가 선호하는 게 있습니까? 청중 특성을 반영하겠습니까? 분량을 조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 이 중에서 청중 특성을 반영하자. 20, 30대 서울 지역의 직장인 청년들로 대상을 하자.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20, 30대 서울 직장인 청년 대상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드래프트를 만듭니다. 이게 드래프트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미 과거에 지금 연구했던 걸 다시 다 부르는 거죠. 에이전트의 결과물들을. 그리고 설교 초안을 작성했고 저장 위치를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가 만든 폴더를 이게 폴더이기 때문에 제 폴더를 열어서 그 폴더 안에 이미 이렇게 데이터들이 지금 만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구한 작업들이 이게 장기 기록으로 폴더 안에다 직접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죠. 네. 우리는 지금 이걸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브 코딩 4주차에 기초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을 해서 제가 이걸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초안이 이렇게 나오죠. 네. 물론 이거를 MD 파일인데 MD 파일이 아니라 뭐 워드 파일, PDF 파일로 만들어라. 그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게다. 그럼 다운로드 됩니다. 뭐 그건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읽어봤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대화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초안이 나왔으니까 초안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 이 초안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2단계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설교문을 나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완성해 가자. 설교 에디터 형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전체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최종 작업을 위해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초안 검토 의견을 주는 거죠. 질문, 서론 도입 방식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좀 더 무게감 있는 이야기나 질문을 시작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내가 쭉 이게 이제 긴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설교 자동으로 하면 얘가 1시간 만에 설교 초안을 만들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설교자가 이렇게 대화하고 연구하고 내용을 또 얘가 검토한 거를 읽어보고 수정하고 추가 어떤 그 작업 지시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려면 정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 중에서 데이터 폴더에 저장되지 않는 웬만한 건 다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임시로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거는 데이터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대화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화의 내용 중에서 추가로 저장할 것이 있으면 별도의 임시 파일을 만들어 저장하라. 다음 작업이 있어서 다음 작업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니까 얘가 현재 파일,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들을 검증을 하고 명령을 얘가 다 수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코드를 짜가지고 쫙 하고 그러고 나서 코드를 쓰고 예, 논의된 별도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모든 작업 내용이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파일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세션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다음에 딱 불렀을 때 기존에 했던 작업부터 이어하자. 그러고 해서 기존에 했던 작업을 전부 다 네가 다시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라. 라고 해서 이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들, 예를 들면 이거 똑같죠? 오늘 프로젝트가 있는데 팀하고 작업했는데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났죠? 집에 가야 되죠. 그러면 정리를 하고 다음날 왔을 때 어제 했던 것부터 다시 합시다.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에이전트를 사람처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